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은 좀 앞에 고성 듣고 괜찮으셨어요? 조현아 부사장. 저 좀 늦게 와가지고요. 막 주차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좀 힘들었다는 분들이 많이 네. 계셔서. 요 얘기는 지금 7살 아이가 귀망학은 모습이 제일 안쓰러웠다고 서경희님 문자 주시고 하셨는데, 게다가 그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이야기도 곽태희님은 선량한 경찰까지 욕먹이는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문자들 주고 계신데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여론 결과 듣고 그다음에 화제 인터뷰까지 한 다음에 요 두 가지 조현아 전 부사장 이야기와 버닝썬 이야기는 댓글쇼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계시죠? 오늘 네네. 괜찮으시죠? 네. 예, 이택수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조사해 오셨네요. 네, 저희가 지난 2월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225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6.1%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예. 질문을 다음과 같이 했는데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 뉴스가 막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잖아요.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부가 지금 고민 중이다. 네. 이거에 대해 우리 청취자들은요. 그날 찬성이 많았죠.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찬성이 몇 대 몇 정도로 많았습니까? 7대 3? 7대 3으로 많았는데 과연 국민들 여론은 어떨까? 좀 전국 골고루 표본 조사를 해보자. 네. 이택수 대표가 오케이 하시면 그랬는데 오케이를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과가요? 네,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62.2%, 반대가 27.8%, 2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 62.2%, 반대 27.8%. 네. 매우 찬성이 39.6%, 10명의 4명 꼴이었고요. 또 10명의 2명 꼴인 22.6%가 찬성하는 편, 합쳐서 62.2%가 찬성, 예. 반대하는 편이 15.6, 매우 반대가 12.2로 27.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찬성이 많아요. 많긴 네. 많은데 그 임시 공휴일 찬반 묻는 여론조사는 우리가 종종 했잖아요. 다른 때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에 66%가 찬성했고요. 27%가 반대했습니다. 이번에는 62%가 찬성, 28%가 반대했기 때문에 당시보다는 4%포인트가량 찬성 의견이 낮고 반대 의견은 1%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때는 66, 무작위 이번엔 샘플링을 62. 한 거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긴 많지만 네. 그러니까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인데. 네, 한 4%포인트.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아시겠지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소위 건국절 논란이 계속 논란. 이어지고 있죠. 1919년이냐 아니면 1948년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찬성이 적게 나타났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절은 기념하는 데 대해서 진보들이 이렇게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지 문재인 정권도 반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임시정부 수립일만 임시공휴일하는 거 마땅치 않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군요. 네. 다른 정당 지지층은 모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88% 찬성, 또 민주평화당 82%, 정의당 82%. 근데 이제 한국당이 53.8%가 반대하고 찬성은 29.9%에 그쳤습니다. 그래요. 아주 차이가 크네요. 네. 바른미래당에서도 찬성이 높았는데요. 55.8, 또 32.7 이렇게 해서 바른미래당도 찬성이 높았는데 한국당 지지자층만 반대가 높았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만 팽팽했습니다. 보수층은 반대 47, 찬성 44.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가 소폭 높았고 나머지 중도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청취자 0200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뭐 노는 거 좋습니다. 쉬는 거 좋은데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네, 네. 그 하루 쉬는 게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경제에 좀 네. 타격되지 않겠느냐 그런 네. 문제로 반대하신 분도 계실 수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자영업층에서는 예. 찬성이 높긴 했습니다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찬성이 낮았는데요. 전체가 이제 62% 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자영업층은 53% 찬성, 아, 가정주부 좋다군요. 역시 53% 찬성. 가정주부는 왜 그럴까요? 집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업을 아이들 하고 있는데 뒷바라지해야 되고. 또 불편하죠. 또 가족분들 아이들. 걸고 칠 수도 있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하는 게 낫긴 낫죠. 뒷바라지도 해야 되니까. 가정주부 입장에서. 네. 그 이유가 되네요. 네. 예. 자영업자층과 가정주부층 찬성이 높긴 높지만 네. 조금 낮았다 평균보다. 그렇죠. 그리고 무직층 55.1% 찬성 의견이 비슷하게 낮았고요. 예. 농림업도 46.5%로 음. 농림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글쎄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예. 딱히 이분들은 농림업은 사실 뭐 휴일이 따로 없이 따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금 관심 바뀔 수도 네, 있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이 62.2%. 임시공휴일 사실 임시공휴일 정할 땐 여론을 가장 민감하게 그렇죠. 보지 않아요? 정부에서. 이 정도면 지정될까요? 지정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예. 3분의 2가량이 찬성을 하고 있고 예. 또 올해만 하루 쉬는 것으로 일단 임시 말 그대로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켜보죠. 네. 자, 정리조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 주에 모처럼 50%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1.2%포인트 오른 51%, 부정평가는 0.1%포인트 높은 44.1%, 지금 7주째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 소폭이긴 하지만 50%를 넘어섰네요. 네, 넘어섰어요. 2주 만에 넘어섰는데요. 예. 뭐 올해 쭉 보면은 50%를 넘은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지난주에 한번 50.4%를 기록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40%대 후반을 기록했는데 예, 지금 예. 모처럼 51%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보면 말이죠. 그 아이돌 외모 지침 논란이 있었고 HTTPS 그 네, 네. 뭐 차단 논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여론들도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상쇄시켰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반사익 측면이 있었는데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 이런 막말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5.18 망언에 대한 비판 소식, 예. 또 김용균 씨 유족 면담 보도, 이용마 기자도 만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2차 북미회담 협조, 한미 정상 통화 관련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예.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지금 20대 연령층에서 많이 지지율이 빠진 측면이 있는데 유한대 졸업식 참석 소식이 있었죠. 전문대 굉장히 오랜만에 그 참석을 했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그날 53.5%까지 올랐고요. 이제 금요일 날은 52.6%로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주간 집계는 51%로 1.2%포인트 오른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진짜로 20대 지지율이 많이 빠져요. 보면 다른 그 나이대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이? 20대 지지율이 원래는 한 50%대를 훌쩍 넘었었는데 예. 지난주 기준하면 44.7%. 여성은 50%가 넘습니다. 20대 여성은. 근데 20대 여성은 20대 남성이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HTTPS 유해 사이트 검열 논란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아이돌 외모 지침 논란도 지난주에 조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분들 지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다면은 문자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이 정권에서 뭔가 남성들에게 좀 불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다 20대인데 예. 그런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네. 왜 여성 편만 드냐? 뭐 요새 그렇죠. 남성 여성 양성평등. 갈등의 요 국면에서 네, 그런 부분이 제법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매달 발표되는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예. 등의 영향도 지난주에 이제 13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이후에 영향이 계속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성 남성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취업률의 부분, 네네. 취업 잘 안 되는 문제는 그걸 여성도 남성에서만 조금 이렇게 눈에 빠졌고 띄게 빠진다는 남성들은 건 조금 더 빠졌고. 네, 그 원인은 여러분 혹시 특히 네. 20대 남성이나 그 주변 분들 계시면은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정당 지지율 가보죠. 네. 민주당이 40.4%로 40% 초반을 계속 이어갔고요. 관심의 대상 한국당 예. 26.8%,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의당은 7.1%로 0.1%포인트 올랐고 바른미래당 6.6%, 0.6%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평화당도 0.4%포인트 오른 3.2%로 오랜만에 3%대를 회복했고요. 무당층이 2.7% 감소한 14.4%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당 지난주에 저단계 무슨 대통령 논란도 네. 있었고 5.18 망언 논란도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르긴 올랐네요. 1.6%포인트.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아하하. 말씀하셨던 그 망언 막말 파문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한 거죠. 사실 지난주에 TV 토론이나 합동 연설회가 굉장히 예. 많이 있었는데 컨벤션 효과가 반드시 지금 따를 네.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뭐 일각에서는 역 컨벤션 뭐 논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망언 막말 때문에 예. 지금 29% 정도는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6.8%에 그친 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워해야 되는 대목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그랬더라고요. 네. 과거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데 미래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과거 이슈 놓고 지금 토론하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네. 여기까지. 예. 네, 조사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5,826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4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대 남성분들 지금 문자 쏟아지는데 일단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세요.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